이 한도를 넘어서면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고 판단돼 소득자나 차상위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가족 명의로 분리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오빠 첫째 아들입니다.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 실시. 통장 잔액이 이렇게 되면 예외 없이 탈락한다. 이런 유튜브 영상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 말 그냥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전수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걱정마 오빠에서는 이번 조사가 왜 실시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장 잔액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서 갑작스런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오빠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 도대체 어떤 건지부터 살펴볼게요.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발표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확인 조사를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부 점검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모든 수급자와 그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지원자 등 사실상 전국의 모든 기초수급 관련 가구요. 그래서 전수조사다라고 불리고 있는 거고요. 조사는 지자체가 직접 진행합니다. 정부가 141개의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득, 재산 관련 정보 68종을 받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가구의 소득, 재산, 자동차, 예금, 부동산, 주식, 연금, 건강보험 납부 내역까지 전부 점검합니다. 한마디로 이분이 정말 지금도 수급 자격이 맞는가를 전면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은 막되 정당한 수급자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득이 조금 늘어나서 기준을 넘은 경우라도 소명 기회를 주고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통장 잔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탈락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잔액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소득 인정액에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월급처럼 들어오는 소득도 포함되지만 집, 자동차, 예금, 통장, 잔액 같은 재산도 전부 포함됩니다. 정부는 현금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이분이 실제로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집이나 통장은 바로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6.26%입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분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쓰진 않더라도 매달 조금씩은 생활비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나누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작업에 쓰이는 비율이 바로 6.26%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500만 원까지는 비상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걸 생활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병원비나 장례비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정도는 비상금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계산해서 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여유 자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 금액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 6.26%를 곱하면 약 31만 원이 됩니다. 즉 정부는 이분은 한 달에 31만 원 정도는 통장에서 꺼냈을 수 있다고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31만 원이 월 소득처럼 잡혀서 실제 근로소득과 합쳐진 금액이 소득 인정액을 넘어가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되느냐?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으로만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76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5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16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195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특별 금융재산 한도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 창원 같은 대도시 지역은 약 5,400만 원, 그 외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는 약 3,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면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고 판단돼 수급자나 차상위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통장 잔액은 500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5천만 원 정도를 넘어가면 재산 과다로 분류돼 수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로 잠깐 넣어둔 돈이라도 금융기관 전산에 찍히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금융재산 전수 조사를 강화하면서 예금뿐 아니라 적금, 청약, 펀드, 보험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용과 저축성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최근에 목돈을 잠시 맡은 경우라면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가족 명의로 분리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빠님들, 이번 전수조사는 진짜 어려운 분에게 더 정확히 지원하자는 취지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소득 과다, 재산 과다로 오해받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엄빠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전수조사, 형평성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빡빡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엄빠님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